제가 예. 그 330 때문에 2월 말경에 만나 뵙고 네. 330 그 행사를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가서 네. 진행하면서 우리 조성태 회장님이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하면서 네.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뭐 다른 일 네. 큰 일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예, 예. 좋은 일 많으셨죠? 그랬습니다. 예, 염려지덕으로 잘 지내왔고 또 이번에 큰 대회를 이끌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이전에 오늘 6.25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해외 참전 전후회의 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잊지 말고 상기하자 6.25를 저는 호국 보훈의 달 이제 6월 25일을 상기해 봅니다. 69년이 흘러간 6.25의 뼈아픈 상처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아슬아슬한 처지의 전황 속에서 세계 16개국의 6.25 참전으로 인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버티고 압록강까지 밀리고 있을 때 극동사령관 백아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쾌거를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6.25 전쟁터에서 한국전에 참가한 미군 장성의 아들들은 모두가 142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6.25 전쟁터에서 미군의 전사자는 모두 5만 4천 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 혈맹이 되었고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여 사령관들이 전사하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며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를 당하게 하는 미군의 장군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5만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꿈쩍하지 않는 위대한 미국 국민들과 세계 자유의 심볼 우리의 맹방 위대한 미국을 이 자리에서 34만 명의 파병 1세대인 월남 참전 전우들과 지난 1993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파병 2세대인 UN 평화유지군 PKO 유지군으로 세계 12개국 분쟁 지역에 지금도 국가의 명예를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과 임무를 끝내고 귀국 제대한 예비역 군인들 4만여 명이 해외 참전 회원 등을 대신하여 6.25 당시 세계 16개국의 유엔군 전사자와 전상자들 그리고 미국의 54만 명의 전사자와 10만여 명의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해외 파병자 연합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6.25 참전 맹방 미국 군인들과 유엔군들의 고귀한 희생과 피흘림의 대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져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UN 참전 16개국과 의료, 식량, 물품 지원국들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고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 속에 건재할 것이며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 여론 속에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한해외 참전 전후회의 회원으로 당당하게 입성한 PKO 유엔에 요청한 10수년간 세계 분쟁지역 12개국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 중인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이 무은장구를 기원하며 임무를 마치고 제대한 4만여 명의 자랑스러운 PKO 제대군인 우리 대한해외 참전 파병자 연합회의 회원이 된 여러분 참전 후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지원으로 자유를 되찾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10수년 동안 지금까지 은혜를 갚는 나라로 탈바꿈되어 은혜를 갚는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이 같은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영원한 이 같은 파병의 역사는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로 빛나는 업적으로 남을 것을 굳게 믿으며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6.25를 다시 한번 이제야 어찌 그날을 우리는 영원히 참담했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끝으로 노병은 강력히 외칩니다. 6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침략자들을 용서는 해주되 결코 잊지는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뼈아픈 동족상잔의 참혹했던 6.25 참전 전쟁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6.25 69주년에 대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6.25 69주년 그 격려사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 환수 특별법 네.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작년 18년 네. 10월 27일 날인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 1000여 명의 회원을 모시고 네. 성과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네. 근본 또 7월 2일 날 네. 의원단님들의 후원으로 더 큰 대회를 뭐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근본 대회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기로 하셨다는데 네. 뭐 국방위원님을 비롯하여 몇 분이나 오시는. 네, 이번에 존경하는 네. 우리 정동영 의원님과 네. 국회의원단 여러분들께서 네. 저희들의 이 34만 명의 염원이 담겨 있는 네. 미지급 전투수당 환수 및 지우에 대한 문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월남 전우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33명이나 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에 나가시는 의원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외국에 나가시면서 심지어 저희들을 위해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신 분도 지금 현재 6분이나 계십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장 괄목할 만한 분은 작년 12월 27일 날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후원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또한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힘입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저희들과 진취적으로 밀어서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7월 2일 날짜를 선택하여 이번에 다시 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의 말에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 자리를 본인이 쓰시려고 예정돼 있던 것을 양보하시고 후원으로 저희들한테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것은 전투수당, 월남 참전 전투수당 미지급 전투급여금 환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결의대회를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서 열화와 같은 이번 그 의견으로 이번에 대회가 치러지게 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금년 그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는 공청회 결의대회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 34만 명의 그 애타게 기다리는 전투급여, 네. 그 미지급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네. 열린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뭐 20대 국회가 뭐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금년 안에 반드시 월남 참전 그 전투급여 미지급금 특별법이 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책이나 뭐 이런 어떤 뭐 대책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게 공청회나 저희들이 공청회나 결의대회를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상반기를 우리가 그냥 넘기고 하반기로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네. 그 속에는 뭐냐면
지난 3월 27일 날 정동영 의원님과 또 이현주 의원님, 또 경대수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이분 네 분께서 북방 소위에서 이 문제를 발의하셔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시고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국방부 현 차관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 담당 과장 등 해서 10여 명 이상이 그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그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님 네 분 발의자 앞에 그 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공청회를 한번 국회에서 가져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공청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청회를 갖는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올 것이고 많은 관계자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청회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갖기, 그 공청회를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갖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상반기 6개월이 끝나고 하반기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 그 중대성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공청회 겸 결의대회를 갖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번 이 공청회나 결의대회를 통해서 이제 하반기 정기국회에 돌아오는 그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월남 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이 문제의 특별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34만 명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목소리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요구사항을 내걸고 저희가 결의대회를 통하여 이 결의된 내용을 이번에 국회의장님한테 전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말이죠. 네. 전투수당 아직까지도 전투수당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전투급여하고 전투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 자체가 전투급여금이 맞습니다. 전투급여금이 우리한테 맞는 얘기입니다. 미지급 전투급여금. 요렇게 앞으로 용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법안 그 특별법 올리는 것들도 보면은 그 전투수당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전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앞에다가 전투라는 얘기를 듣는데 월남 참전자 미지급금, 미지급 급여금, 미지급 급여금.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100% 중에서 10%만 저희가 받고 90%를 그 당시에 의정자들이 사실 국가의 산업사회를 일으킨다, 고속도로를 놓는다, 등등으로 해서 사실 우리의 동의 없이 그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 미지급 급여금을 이제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죠. 3만 불 시대가 됐고 이만큼 살게 된 동기가 됐으니 이제는 그 목숨을 걸고 우리가 5,599명이나 정말 목숨을 걸고 전사자가 나온 그 당에 10만여 명의 그 부상자와 중상자 또한 고엽제 12만 명의 고엽자 이 중대한 모든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에 와서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문제를 부르짖고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방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번에 소위 국회 위원장님급만 해도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온 것이 6분이나 오시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 이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하는 내용은 우리의 이 문제가 당면하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 모든 34만 명의 염원이 담아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나 야나 볼 것 없이 제3당까지 모두가 다 찬성을 해서 이번에 대거 국회의원님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 전후방송에서
전투수당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며칠 전에. 보셨습니까? 전투수당 사망 선고. 예. 예. 아직 못 보셨습니까? 예. 그건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 저희는 시종일관 이 미지급금 거기에 대한 이론이 확실합니다. 이 미지급금을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 이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의 모든 관리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이구동성 똑같이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그만치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가지고 그 많은 10여 명 이상이나 되는 관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그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임시 그 회의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그 문제만큼은 하나가 돼서 주장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뭐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 문제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법을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옳다고 믿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해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정확한 걸 가지고 심지어 국방부 관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옛날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 이 모든 그 관리들과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자기네들과 함께 합동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거를 합의가 본 겁니다. 일단. 그런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근데 이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투수당과 전투급여금 차이는 10%와 90%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투수당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10%만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투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맞습니다. 패소하고 여러 번 지금까지 55년 동안 전투수당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패소한 건데 그렇지. 이제는 프레이즈 보고서 뭐 다 밝혀졌으니까 전투수당이라는 말 아예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전투수당을 쓰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전투수당이라 쓰고 또 뭐 우리 회장님들도 전투수당이라 쓰고 그런데 전투수당이라는 말은 이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도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미지급금, 급여금, 미지급 급여금 요번에 우리가 찾는 그 소위 말하자면 90%를 떼어먹힌 그 금액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만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내일 모레 이제 7월 2일 날 뭐 30 몇 명이 온다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전투수당과 전투급여의 지금 차이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 전우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확실하게 얘기를 요번에 해서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뭐 법안이 통과돼도 저희들이 그 법안은 인정 안 하는 법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전투수당 법안이라면은 미지급 급여금 참전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금 뭐 나쁘게 말하면 인신매매 해가지고 착취한 임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되는 건데 사실 착취한 임금이라 그러면은 그 특별법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국가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다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형사 이권 돼야 되고 그 법이 무슨 필요 있으면 그냥 지불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방부고 청와대고 뭐 이런 그 책임 있는 그 정부기관에서 다 이걸 부정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걸 모두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과되면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이 들어지지 않을 때 이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정립을 시켜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뭐 특별법을 지금 브라운 강서 진본 진상조사 이에 대한 뭐 특별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도 미 대사관에 뭐 진본 요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방문단, 우리 대한회 참전 전후의 상임고문단과 회장단으로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 분 찾아가 뵀어요. 예. 찾아가 뵀는데 그 국회의원님이 초선 의원이시지만 상당히 그 아주 끈질긴 분입니다. 그분이 뭐 의원님은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서산 태안군의 성일종 의원님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뭐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충남 홍성이고 그 양반이 서산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 양반이 그래도 고대 개건 교수를 지내셨고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우리 전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5명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시간을 충분히 활애를 해주고 우리가 당위성에 관계된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했고 브라운 각서에 대한 그 내용도 세밀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양반이 바로 보좌관을 불러갖고 바로 미국 대사관에 참사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한민국 암흑의 국회의원이 진본 브라운 각서 진본을 요청한다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들어서 우리 한국 참사관이 그쪽에 미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쪽에서 기입을 다 한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라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못하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본국에 그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갖고 그 결과대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근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된 한 1년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럭저럭 지금 보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대회를 비로소 어떻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찾아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 한국 정부 측과의 옛날에 서로 간에 혈맹인데 친위가 있이 서로 간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문제는 아마 깊이 있게 상하 양원까지도 거기에 문제가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측면을 놓고 내일 달라 모레 달라 이걸 왜 안 보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미국 측의 입장이나 한국 측의 입장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해서라도 나중에 그 발표가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걸 물어갔습니다. 현재 거기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근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중간 답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미국은 반드시 답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주지할 사항은 작년도 9월 달인가에 진본을 내놔라. 소위 말하면 브라운 각서 진본을 한번 구경하자. 이래가지고 국회 외교위원이신 의원님들 몇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외무부에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외무부의 장관한테 요청을 했더니 공문을 내서 요청을 했더니 그거를 며칠 날 몇 시까지 서초동에 외교 문서 창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몇 시까지 가시면은 담당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나갈 테니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5명이 그날 갔습니다. 부회장단, 고문단, 저까지 해서 5명이 갔는데 가서 그걸 꺼내갖고 왔는데 거기서 자그마치 7명이 사람이 나왔어요. 서기관부터 이사관, 담당관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7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거를 건달릴까봐 덜덜덜 떨어요. 갖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신경질이나 내고 어디 찍고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쭉 가서 살펴보니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가짜였습니다. 현재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거고 똑같은 거였어요. 가짜였어요, 그게. 근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외무부에서는 진짜라고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즉석에서 전부 다 카피를 해왔고, 그것을 그대로, 그 가짜본을 진본이라고 지금 거기서 얘기한 거를 그 한국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번역본도 우리가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번역본까지 다 카피를 해왔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보니까 진본이라고 하는 그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과장이 갈릴 때마다 도장을 채옥채옥 다 찍어놨어요. 짝짝짝 전부 다. 예, 그래서 그것이 유지돼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그 유지되어 온 과정을 거기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예, 현재 이 바깥에 지금 나돌아다니는 거고 똑같은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진본은 별도로 있는 것이다. 확실히. 그 진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 특별법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참 쓴맛을 겪고 돌아온 사실이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현재. 진본은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정통한 그 소식통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접근해서 미국에 나가서 교수 생활도 하셨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신 분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오래 살면서 그 자료실, 소위 말하자면 그 대통령 기록관 자료실 또 도서관 이런 곳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얘기를 집합해서 온 것이 그 진본이 현재 그게 왜 존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내용을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진본에 관계된 것을 요번에 우리 대회에 나와서 약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주어서 그것이 어디에 지금 현재 존재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10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시간 타이밍을 주기 위해서 그 박사를 모셔오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은 뭐 10분만 줘야 될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의 자기들의 그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쪼개서 단 10분씩이라도 줘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의원님들 숫자가 많으니까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아까 얘기한 대로 브라운 각서의 진본이 미국의 어디에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다. 요 부분에 관계되고 진본은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게끔 요번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 어렵게 그분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물밑 작업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 우리 해참의 조성태 회장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것 같아가 좀 든든하고 뭐 참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정루 방송에서 이번에 사망 선고 내린 거를 전수수당 사망 선고 내린 걸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그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 저기들이 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우리 압류 활동을 국가 고속도로 영종대교 그 국가 자산을 압류 활동을 앞으로 그 합법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뭐 고속도로를 정속 60에서 한 80km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스티커 붙여가지고 구호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휴게소에다가 이제 휴게소별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 집회도 하고 허가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동참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번 330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목표는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그랬는데 지나간 이 얘기니까 그 참여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회장이라도 여기에 지회장들이나 지부장들이나 이거 뜻이 하나로 합쳐진 뜻이 참여를 요구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무리 대회를 모든 것을 참관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지나갔으니까 뭐 지금 뭐 감춰진 것처럼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산화자 34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고 사회적인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공식적인 항의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우리 회원 중에 간부 입장에서 330 대회를 하는 광화문에 신라통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예. 그 뭐 누가 했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회원 간부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가서 꼽혀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장님 이 국가가 존재해야지 이런 걸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현재 연세들이 다 70대 중반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신나 뿌리고 누가 불 붙였다고 해가지고 몸이 탔다든지 하면 이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열었죠. 바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게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그 얘기를 들었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거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워낙에 컸습니다. 그때가. 예. 그래서 산화자가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34명의 인원이 산화자가 나오고 가스통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와라 이런 입장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모가지까지 차 있었어도 그거를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일단 오늘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법적인 문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그 위반이 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일부 노동단체에도 보면은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공권력을 들이 무시를 하고 밟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그렇죠. 우리의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 태도를 강구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국가의 모든 그 상황을 볼 때 안 된다. 이런 개인 홍길동으로는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때도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회의 명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저기 어떤 뭐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전후 방송에서 전투수당 사망 선고를 내리고 국가자산 압류 활동을 합법적으로 아주 합법적 투쟁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좀 그걸 보시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전투수당이라는 말을 완전히 사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자산 압류 활동도 합법적인 투쟁에 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전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 모든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모범적인 행동을 우리가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일에는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천금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앞장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드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도 준법 질서, 둘부 준법 질서. 그래서 준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전국에 계신 우리 참전자 여러분과 대한해외 참전 전후회 여러분들, 또 특히 우리 PKO 유엔 참전하신 우리 유엔군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전 12개국에 10년이 넘도록 10몇 년이 되도록까지 지금 전 12개국에 나아가서 정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고생하고 돌아오고 그 내용도 우리가 요번에 세밀하게 대한 내용을 알았지만은 사실상 가보니까 거기에 희생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 아픈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우리가 충분히 세우고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 우리 그 참전 용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준법 정신 하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 이 대회 이거는 네가 하는 대회니까 안 되고 내가 하는 대회니까 와야 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이게 하나가 되는 내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국회 법을 통과하는 한 분 한 분이 국가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선거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짓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 날 09시 30분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금 그 특별법 통과 촉구, 재정 촉구, 그리고 뭐 내용은 물론 전투 미지급 급여에 대한 그 특별법 촉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각서 진본 조사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전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이 동참하고 또 많은 우리 전우들이 알게 또 전우들에게 안심하게 뭔가 혜택을 금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